이재명 대통령이 11명의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장관 지명을 보고 처음 든 느낌은 파격,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다시 시작하는 첫 내각에서 고생길이 제대로 열린 사람들이란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와 직무 방향을 잘 쫓아가면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궁금TV는 사실 당대표 선거에 정청래가 퍼스트로 나서고 김경수와 박용진과 김두관이 출마하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이재명도 아닌 정청래에게 패하면 미래가 없다 생각했는지 이들은 출마하지 않았고, 그런데 뜻밖에도 박찬대 의원 이야기가 나오더니 정청래와 박찬대라는 대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분 다 유능하고 검증된 사람이며 이재명 대통령과 뜻이 맞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대선 후보로 나설 때는 선택에 고민이 없었지만 두 분 중에 한 명을 고르라는 것 자체가 조금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더 적합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두 분 다 지지자들이 아끼면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염려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부작용, 지지자들 사이에 네거티브가 횡행하고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라는 거인이 배경으로 있을 때는 결정에 승복이 어렵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성정상 민주당에 감나라 배나라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럴 시간도 아까워할 사람입니다. 거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빠져나간 민주당. 그러지 않아도 의견이 넘치는 정당에서 분란 없이 계파 없이 잡음 없이 이끌 수 있는 적임자는 누구일까요? 민주당이란 거대, 정당은 입법부의 중심입니다. 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6개월 정도에 완성해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부서 하나처럼 대통령 보좌기관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면서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원내대표로서 파란만장한 1년을 보낸 박찬대 의원. 국회에서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초대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전 원내대표죠. 박찬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내대표 되시니까 발을 뚝 끊으셔가지고 아, 예. 저기 실력 뽀록 날까봐. 한 1년을 못 뵀네. 예. 예, 1년 동안 못 뵌 것 같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그 정청래 의원한테 반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민주당 역사상 가장 잘한 원내대표는 박찬대다. 민주당 역사상 가장 잘한 법사위원장도 정청래입니다. 제가 세웠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원내대표 참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고 제가 보기에도 그랬어요. 야, 당대표 원내대표의 콜라보가 스무스할 뿐만 아니라 역할 진짜 잘한다. 일단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특히 그 절반은 내랑과 함께 했잖아요. 네. 정확하게 6개월. 그러니까 절반을 내랑과 함께 했어. 야,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는데 그때. 네, 그랬습니다. 예. 안 그래도 이 대선 끝나자마자 모시려고 했었어요. 아, 네.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네, 네. 근데 그 일로 모시려고 했는데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오늘 하시죠. 네, 오늘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 네. 겸공에 나오지 않고 출마 선언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다른 방송 벌써 먼저 나가셨으면서. 시간이 그렇게 돼가지고 예. 자, 내란 기간 동안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감사도 드리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박찬대 의원은 아마 지방선거 내년에 인천시장 출마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당대표로 선회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에요? 예, 저기 대선 끝날 때까지는 당대표를 생각한 적은 없었고요. 또 인천시장을 고려했던 것은 아주 예전에 사실은 일종의 소망이었다고 할까? 손을 뻗어도 잡을 수 없는 목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천에서 나고 자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정치인이 되고 나니까 제 지역인 인천에서 시장이 돼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는데 자연스러운 건데. 네, 그래서 인천시장은 특히 내란이 터지기 전에는 인천시장을 대선 1년 전에 먼저 해서 예, 대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민주당이 유능한 정치를 하는구나. 이걸 인천 시민들에게 보여줘서
대선에 영향을 좀 미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주변에서 인천시장을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는 권유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수용하는 자세였던 것 같아요. 원내대표 5월 3일 날 돼서 12월 3일까지 7개월 경과하는 시점에 내란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6월 3일 대선 때까지는 계엄 해제, 그다음에 탄핵소추 의결, 그리고 파면, 그리고 그에 따른 대선 네.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대선 끝나고 뭐 할 거냐라고 하는 누구의 질문에도 생각한 게 없다. 이렇게 답변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시장을 고려했던 적도 있었는데 조금 지난 일이고 그다음에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당대표를 나가야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가져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이제 대선 끝나자마자 불과 2주밖에 안 됐는데 그 2주 사이에 나의 다음 길은 당대표다라는 이제 결심을 하신 거잖아요. 결심한 지가 진짜 급박하게 결심을 한 거죠. 대신 고민은 좀 깊었던 게 대선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다음 전당대회가 이제 바로 예정되지 네. 않습니까? 특히 제가 원내대표 임기를 그리고 당대표 직무대행 임기를 마치기 전부터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사실 요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주변에서. 네, 요구가 많았고 그래서 다음번 당대표는 정청래 우리 아직 후보 아니죠, 그죠? 네, 예. 우리 정청래하고 누가 되든 이번에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그리고 당과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원팀이 돼서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주권자인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사실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도 좀 많았죠. 박찬대 의원은 참 솔직한 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좋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니까 말을 좀 꾸며서 할 수도 있는데 인천시장을 꿈꾸었고 대선 전까지 당대표로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대선 전후에 주변에서 한번 나가보라고 했고 당대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주변에서 그만큼 신망을 얻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어진 토크에서 김어준 공장장은 정청래 의원과의 관계와 외부 장난질에 의한 내부 갈등 우려를 묻고 박찬대 의원은 솔직하게 의견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친한 건 사실이시고, 예. 친한 정도가 아니라 뭐 동지죠, 찐 동지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두 분 모두에 대해 걱정을 했던 게 당내 경선을 하게 되면 어쨌든 서로 경쟁하게 되니까 그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결도 같고 지향도 같고 하나의 세력이면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해서 끝내버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두 분은 대통령하고 무척 가깝고 두 분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방향성도 비슷하고 결도 비슷하고 지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친하기도 한데 꼭 이렇게 그 교통 정리 없이 부딪혀야 되나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두 분 모두 그 지점도 생각하죠, 그죠? 두 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데 이건 오랫동안 나는 정청래 우리 의원께서 준비했다고 생각이 되어요. 네. 그리고 박찬대가 당대표 선거에 뛰어들 거라는 생각은 아마 최근 전까지는 안 하셨던 것 생각하지는 같아요, 못하셨던 보니까. 거로 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있다라고 했던 게 이제 원내대표, 당대표 직무대행 퇴임 기자회견 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6월 13일 날 퇴임을 했고 오늘까지 아직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전 그러니까 6월 3일부터 지금까지를 계속 당대표 출마랑 관련된 부분을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정청래 그 의원이 관두거나 박찬대 의원이 관두거나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는 거죠. 예, 저는 오래 고민을 했기 때문에 관둘 생각은 지금 현재는 없고. 근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하고 경쟁을 해서 내가 되겠다고 나오신 거니까 정청래가 아니라 내가 꼭 해야 되겠구나 하게 그런 결심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제 동기가 있죠.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정청래하고 저의 강점은 좀 약간 다릅니다. 정청래는 우리 축구 경기에서 보게 되면 기회가 오면 반드시 골을 넣는 스타 플레이어, 골게터의 역할을 충분히 해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뛰면서 플레잉 코치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원구성을 하고 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정말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법사위원장의 정청래 그 의사결정을 한 결과 지내놓고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고의 법사위원장 아니었습니까? 과방위원장도 우리 최민희 의원하고 그다음에 김현 간사를 제가 세웠는데 결과적으로는 마지막 남은 공영방송 MBC를 지키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예결위원장은 박정가 허영 간사를 세웠는데 우리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 예산 심사 기능을 국회가 처음 행사했던 일이 생겼고 그거는 뭐 저의 성과라기보다는 그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조율을 했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원팀으로 만들고 조율해서 각자 잘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하게 됐던 첫 번째는 친소관계에 의해서 결정을 하거나 후보자들 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당신이 하시오 내가 하시오 이것도 미덕이고 덕목이지만 이거는 옛날의 정치 문법 아닌가. 지금은 정치를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느냐가 중요하다. 제가 아마 고민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권리당원 120만 명, 전체 당원이 500만 명이나 되는 이 거대 정당 제1당이 아니라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자격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을 했고요. 또 자격이 된다 하더라도 잘해낼 수 있을 것이냐도 고민을 했는데 세 번째 고민은 사실은 당원들 사이에 이거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질 거냐. 근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친소관계에 있는 정청래하고의 혹시라도 갈등이나 우정에 해가 되면 어떡할까도 고민이 많이 됐지만 이거는 공직에 나서는 사람이 친소관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조언도 사실은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그 시점부터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원수되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고민이 깊었는데 네. 최근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 정청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고 잘하기 경쟁을 한 결과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자기의 장점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부각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할 각오가 되어 있거든요. 나는 정청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신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당원들 중에서 일부가 정청래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을 했는데 저는 그것은 경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부작용 아닌가 이 생각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빛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주권자 국민들의 명령을 수행할 민주당의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점철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다라고 하는 당원들에 대한 신뢰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과 우리 민주당은 결국은 빛의 혁명을 완수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와 민주당이 원팀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힘을 모아줄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은 믿음과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정청래는 정청래가 가진 귀한 강점으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서로 잘하기와 장점을 이야기를 하면 주권자인 국민과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선택하실 일이다. 최종 결정은 정청래의 결단, 박찬대의 양보가 아니라 주권자가 해야 된다. 정청래 의원이 어느 정도 자신이 사퇴한다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지금 바라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듯이 페어플레이해서 기분 좋게 선거가 끝나면 참 좋겠고 저도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긴 한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 그 힘들이 있거든요. 정치가 그렇게 웃음꽃이 만발하고 당내 경선이라고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민주주의 역사상 아니 다른 나라 어느 나라의 경선도 그렇게 웃으며 끝나지는 않으니까 위대한 국민, 예. 자랑스러운 당원과 함께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한번 희망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희망이 있고 기적이 있는 영역이 남들이 다 욕하는 정치에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아까 우리 공장장님이 정말 정치권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많은 식견과 경험이 있지만 어쩌면 그거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적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고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 더군다나 지금 이재명 정부 탄생 직후니까 더더군다나 축제가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저는 이제 우려를 하자면 근데 세상이 다 뜻대로만 되지 않으니까 저는 정청래 의원한테도 최근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한테 다시 모시고 이제 두 분 다 같이 모셔가지고 이 얘기를 또 한번 해야 할 때도 오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정청래 의원도 저랑 싸우고 싶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죠. 유일한 우려는 그 지점입니다. 네, 예, 네. 그 외에는 두 분이 뭐 어느 누가 해도 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우려하는 지점이 저뿐만 아니라 예.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어요. 아주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 대해서는. 예. 그건 정청래 의원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거든요. 두 분 안에도 두 분 당원들 둘러싸고 이제 실제 5의 갈등이 있는데 이게 5천의 갈등처럼 만들어서 이제 증폭시킬 테니까 언론도 막 보도를 하고 커뮤니티에서 난리가 나고 그 회오리 바람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회오리 바람을 겪었던 게 이재명 네. 대통령이고 네. 그 정청래 의원도 똑같이 이제 계속 질문을 받을 거예요. 이제는 이제 두 분이 딱 둘 다 출마 선언을 사실상 하신 거기 때문에 곧 하실 거니까 똑같이 정청래 의원도 이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겠죠. 저는 대원칙은 그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그것처럼 공직자가 뭐를 하는 것, 그다음에 결심하는 것, 이 부분의 시작은 응답에서 시작되는 시대가 왔다. 귀에 안 들리거든요.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순간 내가 마음을 정하면 소수지만 귀에 안 들려요. 그러면 정반대 말을 해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막 퍼뜨리고 이 사람 봐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 세력도 끼어들고 막 분탕질이 쳐지면서 기분이 나빠지고. 저는 정청래 우리 의원께서 뭐 저보다 먼저 사실은 막 공격을 받는 이유는 저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그거는 곧 돌아옵니다. 박찬대 의원님에게도. 저는 뭐 아직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그거는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는 것도 정청래 의원이 싫어서도 있지만 정청래 의원을 공격을 준비해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바깥에.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갈라치고 지지자들을 갈라치고 또는 세대를 갈라치고 이 이제 공격들이 막 그 패턴 기술자들이 막 투입될 텐데 그걸 다 뚫고 두 분이 그건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도 지키고 정치도 지키고 지지자들도 지키고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결론이 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나 그 박찬대 의원 개인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여기 오늘 질문의 마지막 기자 네. 이걸로 시작했어야 하는 건데 뭘 제일 먼저 하고 싶으세요? 일단은 뭐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착수한 게 원구성이었거든요. 제가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첫 번째는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당과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딱 원팀이 되어서 국민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빛의 혁명의 결과를 완수해야 된다. 뭐 이런 원팀을 구성해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 갈등을 혹시 발생한다면 어떻게 봉합할 것인지 아니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그 부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당은 유능한 개혁과 함께 민생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칭찬하는 시간으로 고생하셨다 이걸로 점철된 시간이었어야 했는데 당대표 선언하시는 바람에 다들 고생하셨죠. 네. 이건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하기로 해요. 또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